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을 하고 있죠. 자, 국제 금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 선물 가격이 온스당 3,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온스가 대략 31g인데 10원짜리 동전 두세 개 무게죠. 손톱만 합니다. 이만한데 그게 지금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작년 9월 이후에 금 ETF가 실제로 사들인 물량만 500톤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치솟자 은값도 따라갑니다. 지금 은값은 온스당 46달러, 무려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산업 수요하고 금융 수요가 동시에 불붙고 있는데 여기에 결국에는 경기 우려까지 있다는 거겠죠. 시장에서는 이 금값의 상승 배경으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관련 ETF도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금 현물에 투자하는 에이스 KRX 금 현물인데요. 최근래 들어서 한 달 동안만 20% 이상 급등을 했고 52주 데이터로는 67%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자, 어제 미국 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 이 셧다운 가능성은 이미 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종료가 되니까 내년도 정부 운영을 하려면 예산안을 합의해야 되는데 간밤에 미국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의 베팅 사이트죠. 폴리마켓에서 지금 미국 셧다운 가능성을 약 70%로 예상합니다. 주말에 한 50%였는데 크게 높아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슈는 실제로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이진 않았다는 점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 미국 셧다운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35일까지 이어졌는데 이로 인한 시장 폭락은 부재했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파란색 점이 셧다운 종료 후에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마이너스보다 플러스에 더 많이 찍혀 있죠. 자, 다음 차트는 1970년대 이후에 발생했던 총 21차례 셧다운 사례를 S&P 500 지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가운데 T2쪽이 셧다운 발생일이고요. 셧다운 전 6개월, 션다운 후 6개월입니다. 하늘색 라인 연한색 보이실까요? 이게 완전 셧다운의 평균 수익률이고요. 요 진한색, 남색 선이 부분 셧다운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빨간색이 현재까지의 흐름이고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해 기간이 더 긴 완전 셧다운, 이 하늘색이 이때의 수익률이 우상향을 보였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셧다운이 발생한 이후보다 셧다운 60일 전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회색 부분이 변동성 지수인데 딱 60일 전에 확 치솟고 이 기간 동안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셧다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지금 사실 매도 정점은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휴 돌입 전에 현금화를 위한 매도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이 3분기를 마감 짓는 날이기도 한데요.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T+2 결제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부터는 결제일로 보면 4분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어제의 시장 상승은 일부 분기 수익률 관리를 위한 수급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추석 전 일주일의 수급은 과거에도 사실 좋지는 않았죠. 외국인 파란색, 기관, 빨간색 거의 대부분 매도였습니다. 근데 연휴 끝나고 대부분은 이렇게 되돌림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자, 결국 시장은 제 갈 길을 가기 마련인데 명절 이후에 새롭게 주목할 부분은 결국 이익 전망치겠죠. 2분기의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도 지속 하향 중이었던 다음 보시죠. 코스피의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지금 바닥을 확인한 후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실적하면 사실은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10월 중순 이후에 진행되는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은 한층 더 가시화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테마주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 역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실적 기대 섹터 하면 조선 빼놓을 수 없겠죠.
미 해군 해양시스템 사령부가 다중 수주 계약을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는 소식에 함정 수주 기대가 커지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조선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이 8% 급등을 하고 있네요. 다음 소식도 보시죠. 서울 신라호텔의 11월 초 국가 행사로 전면 대관될 거라는 얘기가 돌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서 이곳에 머물겠구나 하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호텔 측이 실제로 예약자들에게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2일에 예정된 그 결혼식을 모두 변경해달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그러니까 신라호텔에서 원래 예식 변경 요구를 했던 날짜가 11월 2일, 그래서 경주 일정 직후에 서울 체류설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돌연 신라호텔이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행사 측에서 호텔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이 시진핑 주석은 경주 일정만 소화하고 서울은 들르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 콘텐츠, 게임 관련주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현재 CJ E&M이 3.5% 뒤로 밀리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방산업종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가자지구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방산업종 2배짜리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린 영향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리포트 비하인드에서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 방산주의 하반기 실적과 투자 전략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섹터 전략은 자리 옮겨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